거의 깨먹지 않아요. 최악의 시기도 한 10%도 안 깨먹는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외환위기 때조차 그렇게까지 안 깨먹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또 기대 수익률이 한 10% 나와요. 이 포트폴리오를 더 잘하는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드리자면 네. 한 300에서 400 정도 되는 돈을 벌고 있다. 내가 매달. 내가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돌아가면 나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죠. 저는. 네.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친구분 한 분을 이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지방에 있는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예요. 캐디분들이 나이 든 캐디 잘 발견하기 어렵죠. 네, 네. 그쵸? 할머니 캐디, 할아버지 캐디 보셨어요? 불편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문화상, 문제입니다. 정서상. 저는 일본 가서 골프 칠 때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캐디 쓰셔서 네. 오히려 그분들 덕분에 재밌게 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뭘 시키고 네, 얼마예요? 그렇게 뭐 이런 거 어렵지. 어렵죠. 그래서 예, 예. 대략 한 40전에 다 그만둬야 된대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하니까 골프장에서 숙식이 해결된대요. 이분 참 멋지죠? 젊은 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개인사도 있어서 그렇게 멘탈이 강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모아보니까 연 3천을 모을 수 있대요. 와. 왜냐하면 숙소랑 식비가 다 해결이 되니까. 이게 내가 따로 쓰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팁도 좀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멘탈이 뛰어나죠. 3천을 딱 하는데 자기가 앞만 길어봐야 아까 얘기한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 못한대요. 맥스 10년이래요. 자, 3억이잖아요. 원금. 이걸로 자기 그 뒤에 이제 도해지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뭐 시골에 있는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나가서 10년 뒤에는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때까지 근데 요 돈 정도 모은 걸로 되겠냐.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에 따라서 캐디비도 오르겠지만 기껏 맥스 해봐야 현금으로 모을 수 있는 건 4억인 것 같다. 네. 자, 이걸로 열심히 운용해서 은퇴할 수 있습니까? 또는 대도시 나가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아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댓글을 달고 대답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략을 쓰시면 대령 누적 환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더블 나네요. 이 더블이 좀 더 나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해 주죠. 이거는 이제 인플레 없는 걸로 저는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 KDB도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10년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시니어시니까 굉장히 거리도 잘 보고 서비스도 좋아지실 테니까. 제 말은 이분의 임금도 전혀 안 오르고 뭐 아무 그것도 없는 그냥 고정 그걸로 시뮬레이션에서 딱 들였는데도 한 8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장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10년 안에 한 번 조정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정 받을 때는 항상 레버리지가 가장 컸던 지역들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 오늘 레버리지가 어디가 제일 심한가는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가장 컸던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 10년 동안 그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경매 공부하라고.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많으시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캐디 생활하시면서 인강으로 경매 수업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네,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쉴 때마다 임장도 가시고. 임장 가시고. 네. 그러면서 10년 안에 한 번 기회 안 오겠냐.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험 같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자기 모은 돈의 일부만 있어도 살 수 있고 또 그분이 뭐 신체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근데 골프장에서 열심히 걸으시는데 건강하시겠죠. 그죠? 네, 그러신 분이라면 나와서 30대 후반 40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 직장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용돈 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기 자산이 또 굴러가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때 화해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선택이죠. 그럼 이게 주식사, 채권 6 그리고 각각 2, 2, 3, 3을 미국, 한국 이런 식으로. 네, 그럼요. 원래 정석의 리밸런싱은 올라간 거 팔고 싼 거를 사야 되는데 힘들어요. 어려우니까.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어렵죠. 되죠? 새 돈 들어온 걸로 저는 저 책 팔아서 인세 들어온 걸로 빠진 걸 사는 거죠. 그러면 점점 커지니까. 이거 너무 좋은 그렇죠. 정말 저는 그런 부동산도 되는데요. 헝그리하고 화이팅 넘치는 분들의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도 듣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가슴이 뛰네요. 잘 되셨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가 절반은 주식, 절반은 채권 포트폴리오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거의 깨먹지 않아요. 거의 깨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기도 한 10%도 안 깨먹는 포트폴리오거든요. 이게 외환위기 때조차 그렇게까지 안 깨먹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또 기대 수익률이 한 10%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해요. 근데 주식보다 훨씬 위험이 적어서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포트폴리오인데
요 포트폴리오를 더 잘하는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드리자면 네. 부모님 찬스든 또는 지인 찬스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빌리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금리 4.4잖아요. 지인 간 거래 같은 경우 부모님한테 제가 열심히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저축해보려고 하는데 시드머니가 너무 없습니다. 대신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는 약간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자산의 한 40%만 주식, 나머지 60%는 채권. 투자하는 방법은 쉬워요. 채권, 주식 모두 다 반반.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미국 주식, 한국 주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레버리지 할 때는 남한테 돈을 빌렸지만 지인 가는 거래지만 빌렸을 때는 왜 안정형으로 가야 되냐 하면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그렇죠. 이게 견디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돈 빌려, 부모님 돈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깨먹었다. 좌절감이 크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대신 돈을 빌려서 투자하니까 지렛대 효과는 있으니까 깨먹는 것만 자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면 돈을 빌려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좋죠. 돈 빌릴 데 없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공격형 포트폴리오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난 돈도 없다라고 하면 저축률이 높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남한테 받은 돈이 없는데 그렇죠. 저축률까지 낮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든 그래서 예를 들어 300 받았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비율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거죠. 회사 기숙사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내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줄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강제로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축하는데 그 200억을 저축이 공격형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게 뭐냐면 깨먹은 자산을 새 돈으로 매입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리밸런싱 개념이죠. 그렇죠. 올해는 예를 들어 주식이 안 좋잖아요. 한국 주식이 안 좋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싸졌으니까 또 사고. 그러면 이제 싼 거를 사주는 거죠. 미국 주식이 좋잖아요. 올해는 환율도 좋고 미국도 좋고. 그러면 미국 주식을 팔아서 한국 주식을 사는 거는 심리적 장벽이 되게 커요. 잘 나가는 걸 파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빠진 걸 더 사주는. 요것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박사님이 저기 신입사원 시절이 몇 년도시죠? 네, 93년입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죠. 그때 시장이 어땠어요? 박사님? 이게 뭐 정말 주식시장 좋았죠. 그때 500포인트가 1130포인트 가고 있어서 저도 그때 주식 시작했다가 그렇죠. 제 에피소드에 있었던 그런 떨어먹었던 투자를 했던 게 그때입니다. 빨리 부자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파고 또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안 되니까 친구랑 맞보증해서 진짜요? 맞보증해서 대출 통장 만들어서 그걸로 주식하다 외환위기에 다 떨어먹었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개미 중에 상개미였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게 투자를 하되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상대적으로 지름길이 있다. 그 지름길이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10년 공부를 그때부터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머니 이제 종잣돈 모으고 집도 사고 해서 모인 돈을 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러 투자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굴러가기 시작했잖아요. 잃었다 벌었다 하는 투자만 하고 있다가 이제 방법을 아신 거죠. 굴리는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 못 버는 시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달러를 주되게 하니까 환율 떨어질 때 못 벌지만 그때는 계속 쌓으면 되고 그렇죠. 저축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기회가 왔을 때 저축했던 걸 굴리면 되고 그 굴리는 것도 한 방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번 돈 중에 일부를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왜냐하면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라 올인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 주위에 그 수많은 중요한 친한 사람들이 인생이 한 방에 끝나는 걸 봤거든요. 진짜 무섭다. 신용불량자 2002년 신용불량자 대란 때 정말 노숙자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저희 세대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안한 투자법이 달러 스위칭 투자를 이야기한 게 이건 절대 깨먹지 않는까지는 아니어도 깨먹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로또 당첨 확률만큼 낮은 그런 투자를 한 거죠. 제가 되게 공감 가는 게 제가 07년 입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버블이었어요. 엄청난 버블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증권사 잘리고 은행 갔다니까요. 증권사 다니는데 그때 이제 증권사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센터장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30대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버블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중국이 그때 1000포인트가 6000포인트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 친디아 펀드, 브릭스 펀드가 그때 난리였어요. 그 펀드가 막 팔리는 걸 보고서 이거는 버블이다. 여기는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개도국이 올림픽 열고 잘 된 적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인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업 부서에서 센터장님 때문에 장사 못 하겠다. 영업 안 된다고. 영업 안 된다고. 그때 펀드 안 든 제 동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 나의 장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바로 그만두고 은행으로 옮겼죠. 아, 그러셨구나. 은행 갔더니 또 거기도 지점에서 엄청나게 펀드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다 거기였으니까. 지금 뭐 금리 올라가고 뭐 정부에서 대출 규제 작년에 또 전세까지 쪼이고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도 또 장난 아니었잖아요. 홍 박사님 보시기에 올해 시장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떤 시장으로 기억될 것 같으세요? 프로만 먹는 시장. 주식은. 프로들의 시장이었어요. 제 주변에 올해 대박 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고로 올해 대박 나서 진짜 파이어 하신 분들이 2명이나 있어요. 이분은 주식 다 정리하고 일부만 남겨놓고 다 뭐 이렇게 다른 자산을 투자하시는 걸 봤어요. 상상해 가세요? 다른 자산이요? 예,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예, 옮기시는 거구나. 예, 그리고 또 일부는 투자 이민 가시는 분도. 왜냐하면 해외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려는 거죠. 투자 이민하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밟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만큼 올해 돈 버는 게 쉬웠대요. 부동산은 어땠나? 예, 용자들이 돈을 번 시기였죠.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질렀던 분들. 가장 대표적인 데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천이랑 경기도 남부권 아니겠어요? 거기 지르신 분들은 진짜 기본이 더블 났죠. 엄청난 리스크를 무릅쓰고 질르셨잖아요. 이제는 다 거기도 규제 지역이니까 엑시트할 때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용자들이 돈을 버는 시기였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용자들의 시대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그게 그 용자분들이 그 계속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진짜 용자들의. 그러니까 작년이 용자들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주식이. 작년은 정말 레버리지를 켜서 주식 산 사람이 승자였죠. 그렇네요. 주식도 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올해는 그 용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미국 주식이 최고야 하면서 달려가고 계시죠. 지금.